구구구 EBS 애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파리를 보여줄까요? 파리. 똥파리 아니야. 좀 더 귀엽고 큐트한 이 파리인데 초파리를 보여줄까요? 초파리를. 그런데 이거를 서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루 프라이라고 얘기해. 발음 정확히 해야 되겠네. 플루 프라이. 얘네가 과일파리라고 불러주고 또 과실파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얘네가 되게 과일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플루 프라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또 식초를 좋아하기도 하거든. 물론 이제 또 뭘 가지고 만드니 과일을 가지고 이런 식초를 만들기도 하잖아. 대표적인 게 사과식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초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초파리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자, 니네 네이버에 한번 드로소 이것만 쳐도 필라가 붙여서 나오는데 얘네를 드로소필라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 흔한 것이 바로 노랑 초파리라는 건데 얘네를 학명으로 불러주게 되면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터라고 불러주거든. 좀 이렇게 몸이 시커먼 거는 드로소필라 위릴리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초파리의 그 이제 학명으로 드로소필라라고 많이 불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야. 초파리나 플루프라이나 드로소필라나. 근데 요새는 이제 방충망을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똥파리들은 이 방충망 통과를 못해요. 하지만 초파리는 워낙 작기 때문에 이 과일 냄새, 특히 이제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보관했다가 우리가 버리게 되잖아. 그럴 때는 방충망을 뚫고 들어온 초파리가 집에 또 많이 이제 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러면 이 초파리의 모습 자세히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여기 지금 이제 초파리를 키우고 있는 병이야. 선생님 학교에 그 유전학실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 촬영용으로 살짝 빌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얘는 지금 몸이 까맣거든. 이거는 에본이라는 돌연변이 종류가 돼.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병에 있는 게 이제 정상 초파리가 된다. 눈도 빨갛고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초파리가 되거든. 그런데 자, 웬 우유병에다가 키우시나요? 그런데 이 병이 너무 좋은 거라. 이 병을 이화여대 실험실에서 한 30년째 이상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제품화돼서 나온 바이알이라는 그런 이 시험관처럼 생긴 거 있지. 그지? 그거는 또 얘네를 계속 이제 씻어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살균 소독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깨지더라고. 근데 이 튼튼한 우유병 지금 한 30년을 견디고도 지금 너무나 튼튼하잖아. 그지?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이게 옥수수와 설탕과, 그 다음에 또 옥수수 가루, 설탕, 한천, 등을 섞은 이제 이 배지가 되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에다가 초파리가 알을 낳게 되면은 초파리가 여기에서 이 알에서 깨어나서 유충이 되게 돼. 그런데 이 유충을 바로 라바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라바 이렇게 되게 이쁘잖아. 그지? 알고 보니 구데기더라고. 초파리 구데기가 되어서 이 배지를 막 파먹고 이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 배지 만들 때 이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무지 좋아. 그래서 또 이거 막 이렇게 초파리 먹이 만들고 있으면 다른 실험실에서 막 쫓아와요. 왜 니네만 맛있는 거 먹어? 그러면 초파리 먹인데 같이 먹을래? 그럼 도망가고 그랬었어. 자, 자세히 보여주도록 할게. 자, 요 병을 보면 초파리의 생활사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아까 이제 쌤이 얘기한 요 배지에다가 알을 깐다 그랬지. 그 밑에 자세히 보면은 까뭇까뭇한 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이 유충의 입이야. 구데기의 입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이 배지를 파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번데기가 되기 직전에는 기어 올라와요. 자, 여기 얘네 유충, 라방, 구데기. 얘네들이 이제, 자, 번데기 직전 상태로 이제 아주 크게 자란 유충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옆에 지금 붙어 있는 이 깨처럼 붙어 있는 거 있지, 그지? 이 번데기로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서 유충이 되었다가 번데기로 되었다가 성충으로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 14일, 약 한 2주 정도 걸리게 된다. 그걸 이제 초파리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렇게 번데기 시기를 거치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지? 완전 변태되는 그런 생물이라고 얘기하게 되지. 그래서 얘네는 완전 변태야, 완전 변태. 지금 보면 이렇게 또 올라와 보면 위에 지금 쏨마개로 막아놨잖아. 이 쏨마개 부분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눈이 자 빨갛구나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수컷은 엉덩이 끝이 되게 까맣거든. 그래서 이런 암수도 이제 잘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서 자 유충이 되었다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성충이 될 때까지 약 한 2주간을 14일 정도를 이 초파리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다.
자, 얘네들은 보면은 그냥 보통 다른 초파리보다 몸이 좀 더 까맣잖아. 그지? 그래서 에본이라고 불러주는데 몸이 좀 더 까만 종류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이 W, 이거 화이트의 약자거든? 흰눈 초파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쌤이 좀 더 자세하게 사진 찍었는데, 그냥 육안으로 봐도 눈이 이제 흰색인 거를 볼 수가 있거든? 자, 이제는 해부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지금 보면, 우와! 얘는 뭐야? 붉은 눈 초파리가 되는 거지. 붉은 눈 초파리. 그리고 몸 사이즈가 좀 작고 밑에 이렇게 배 끝이 이렇게 까만색 나는 게 바로 또 수컷이 된다. 그래서 암수의 구별도 해부 현미경으로서 아주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그 붉은 눈의 초파리인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 몸이 좀 더 까맣지. 그지? 그래서 이 에본이라고 불러주던 종류이고, 지금 보면 눈은 흰색이잖아. 그래서 눈은 또 화이트야. 그러니까 두 가지의 돌연변이를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돌연변이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날개를 보면 아주 무지개색으로 이쁘게 보이는데, 이 무지개색 날개가 또 바로 이 얇은 막에서의 간섭 현상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동시에 같이 관찰할 수가 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지, 그치? 얇은 막에서의 간섭 현상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붉은 눈 초파리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시 무슨 눈이야? 흰 눈이지, 흰 눈, 그치? 그리고 지금 이 날개의 형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 날개가 얘가 좀 더 에테르 마취가 더 많이 되면은 위쪽으로 뻗게 돼. 그래, 그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좀 다양한 모양 포즈로 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얘는 이제 붉은 눈 초파리가 된다. 그치? 그래서 이제 정상의 붉은 눈 초파리의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꾸로 된 모양도 볼 수가 있고, 아주 다양한 포즈의 이제 초파리를 관찰할 수가 있어. 얘도 붉은 눈 초파리, 정상 초파리가 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 얘는 진짜 좀 이상하게 생겼지. 그치? 그런데 지금 조금 이 날개 부분이 보면 좀 다른 초파리랑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날개가 지금 컬리가 된 상태인 거야. 그래서 굽어 있는 그런 이제 돌연변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상적인 다른 초파리보다는 아무래도 나는 게 좀 불편하고 생존에 있어서 더 불리한 그런 초파리가 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요게 인위적인 지금 돌연변이를 일으킨 초파리야. 지금 보면 눈 부분이 좀 다르지, 그지? 자, 방금 본 다른 이제 좀 정상적인 초파리들하고 이렇게 눈이 훨씬 더 둥글잖아, 그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 눈이 많이 찌그러졌잖아. 그런데 요거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부분에 있는 안테나 대신에 여기에 이제 다리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유전자를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인 거야. 그러면서 눈 부분도 약간 찌그러진 그런 돌연변이가 된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붉은 눈을 가진 정상 초파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흰색 눈을 가지게 된 화이트 초파리의 유전 방식이 사람에서 생명 유전 방식하고 동일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초파리 쓰임이 붉은 눈 초파리도 보여주고 돌연변이 일어나는 흰색 초파리도 보여줬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사람의 유전 방식하고 동일한데, 사람의 유전 연구는 이제 유전학자 마음대로 교배도 할 수가 없고, 또 세대도 너무 길고 힘들잖아. 근데 이제 이 붉은 눈을 가진 정상 초파리와 흰색 눈을 가진 그 초파리, 화이트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붉은 눈의 정상 초파리 수컷하고, 자, 정상 초파리, 붉은 눈을 가진 초파리 수컷이야. 그 다음에 흰 눈의 화이트 초파리 암컷이다. 그지? 자, 흰 눈의 암컷이야. 이것을 교배했을 때 자손 중에서 흰 눈 초파리가 나올 확률이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생명 유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정상 초파리 수컷은 XY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흰색 눈을 가진 흰 눈 초파리, 화이트 초파리 암컷은 X-X가 된다. 유전자를 다 갖고 있고 돌연변이가 둘 다 일어난 상태인 거잖아. 그지? 그런데 둘을 교배를 하게 됐어. 그러면 자, X-Y에서 나올 수 있는 배우자는 X하고 Y 두 가지지만 여기서는 X- 한 가지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자, 자손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X하고 X-가 되니까 X-X가 되겠지. 그치? 똑같이 X-X가 될 거야. 자, Y인 경우에도 똑같이 X-Y, X-Y가 되게 되는데, 자, X-X인 경우에는 이른바 보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 흰눈
초파리 흰눈이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붉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하지만 X-Y가 되면은 이 수컷들은 다 무슨 눈의 수컷이 되게 되는 거야? 흰눈의 수컷이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붉은 눈의 암컷과 흰눈의 수컷이 나오게 되니까, 자, 여기서는 암수는 구별하지 않고 흰눈 초파리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몇 퍼센트 해주면 될까? 정답은 50%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 그치? 그런데, 자, 만약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다? 자, 아들 중에서 흰눈인 초파리가, 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수컷 중에서 흰눈인 초파리가 나올 확률은 그렇게 물어보면 수컷 중에서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100%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보고도 여러 가지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국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치? 그래서 이 물어보는 문제에 따라서 대답을 잘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해부현명으로 관찰한 사진도 보고 또 이제 이 초파리의 유전과 관련한 문제도 다 한번 풀어봤는데, 자, 진짜로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를 볼 수가 있었다. 근데 야생형, 이른바 와일드 타입을 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보통의 그 정상적인 초파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화이트를 W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 눈이 흰눈이라는 뜻이었지. 그지? 그 다음에 포커트는 이 그 초파리의 등 부분에 나 있는 강모가 이제 좀 그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야, 뭐 그거 뭐 상관 있겠느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있잖아. 몸에 이제 이 털 중에서 머리가 곱슬머리로 곱슬머리인 사람, 그다음 직모인 사람을 구별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초파리들끼리는 구별하겠지. 그리고 컬리는, 자, 날개가 이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에테를 마취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뒤쪽으로 뻗어 있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힘들다. 자,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베스티자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아예 날개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날개가 아예 없어서 걔네들은 뽀짝뽀짝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생존에는 아주 불리하겠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에보니, 몸이 까만 종류도 볼 수 있었고, 쌤이 마지막에 보여준 게 ANTP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안테나, 더듬이가 날 자리에 다리가 나도록 이제 유전공학적인, 생명공학적인 어떤 처치를 한 경우인 그 인공적인 돌연변이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초파리를 유전학 연구에 많이 이용하는 이유, 요것도 또 잘 알아둬야 되는데, 방금 우리 이제 그 조현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왜 다른 파리가 아니고 굳이 초파리를, 그러면 이 굳이 초파리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유전 방식에 대한 실험을 하기가 되게 좋겠지. 그지? 그리고 쌤이 이제 초파리를 키우는 병을 보여줬었는데, 자, 그 병 속에서 유전학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교배도 할 수가 있고, 한 세대가 한 14일 정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그 한 14일만 기다리면 유전 결과를 볼 수가 있지. 그지? 생식의 결과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볼 수 있고, 또 알을 마구마구 싸새끼잖아. 그래서 많은 이제 알을 놓고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 통계 처리를 해서 결과를 보기도 좋은 거야. 그래서 유전학의 재료로 초파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자, 그럼 이렇게 이 초파리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유전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한번 체크해 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실험으로 또 만나도록 하자. 자, 안녕.